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또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쨌든 우리가 또 동호회 모임이나 또 친구들 모임, 지인들 모임에 많이 참가하게 마련인데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모임에 갔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내가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없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 대화 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핵심 8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점점 말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갔는데 혼자서만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5대5는 아니더라도 6대4 또는 7대3 정도는 돼야지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대화의 양을 보게 되면요, 거의 9대1 또는 10대0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이 재테크에 대한 정보라든지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좀 집중하고 더 오랫동안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집안 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세 한탄 같은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래 혼자 얘기하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이죠, 저 집사람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 집사람이 올 초에 이제 아는 언니랑 5분이 만나서 서로 이제 밥을 먹기로 했답니다. 아마 언니가 좀 돈이 많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밥을 산다고 해서 5분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사람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말이죠,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2시간 동안 식사하는 동안 말이죠, 그 언니 혼자만 계속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밥을 얻어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어쩔 수 없이 듣기만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듣는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2시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죠. 많은 정신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나중에 뭡니까? 나머지 4분들이 다시는 그 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닌데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2시간 동안 그 언니의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나? 그죠? 대화를 독점하는 케이스입니다. 회사 회식 때도 잘 보면 말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상무님과 또 대표님과 회식을 갑니다. 그럼 여러분 직원들이 그 임원 앞에 서로 앉으려고 합니까? 안 앉으려고 합니까? 대부분 피합니다. 그죠? 이 과장, 박 과장 들어가. 서로 상무님 앞에 안 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무님 앞에 앉게 되면 되게 불편하죠. 특히 말이죠, 직급이 눌려서 말도 못 합니다. 상무님 혼자만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다들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그런 분 계시죠? 회식 와서도 말이죠, 계속 업무 얘기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회식 때 업무 얘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꼭 필요하다면 업무 얘기는 짧게만 하시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돋궈야 되는데 계속 업무 얘기만 하시는 거죠. 직원들이 다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본인 혼자만 다 대화를 독점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중간에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면 혹시 내가 너무 혼자만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너무 대화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지나친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모임에서 다른 사람 좀 험담하고 좀 욕할 수도 있죠. 또 이걸 통해서 말이죠, 사실은 동료의식과 좀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또 이게 동료의식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지나칠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말이죠, 제가 어떤 카페를 갔었는데요. 제 바로 옆자리에 여성 4분이 오셨습니다. 그 여성 4분이 말이죠, 2시간 내내 특정인을 계속 그냥 험담하다가 갔습니다. 아마 교수님 같은데요. 특히 그 교수님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아마 그 제자들 같기도 한데요. 계속 2시간 내내 험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험담이 언제 끝날까 계속 기다려봤는데 그 2시간 끝날 때까지 그 험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기도 너무나 짧다. 네, 그럼 소중한 시간을 말이죠. 그 2시간 다른 사람 험담하는데 나의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랑 있을 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제 험담을 또 하겠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누구나 다 약점과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만약 직접 와서 항의를 합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얘기하는 건 대화를 통해서 시정하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직접 말하지 않고 뒤에서 욕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 기쁜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그죠. 형님, 언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욕하고 다닌다. 너 나 욕하고 다닌다며. 여러분 이거 아는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직장 다닐 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팀장할 때 옆에 구매팀의 모 과장이 이제 같이 이제 그때 담배도 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이제 제 본부장님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이죠. 아시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시고 본인이 했던 말 막 말 바꾸고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좀 맞장구 쳤죠. 그래, 본부장님 그게 좀 문제가 있어. 알고 봤더니 말이죠. 나중에 또 그 과장이 저희 본부장님 만나서 또 제 얘기를 한 겁니다. 본부장님, 그 팀장이 본부장님 욕하고 다니던데요. 이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죠. 그다음 아침에 말이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 본부장님 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왔어? 팀장 앉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또 그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 그 본부장님과 저 사이에는요. 정말 지우기 힘든 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너희만 말은 그렇게 하지 뒤에서 내 욕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저는 그 벽을 지우는데 1년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뭐 타임 험담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나친 험담하는 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그 이후로는요. 누가 다른 사람 험담하면 뭐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 정도 하고 말았지 제 아까운 시간을 험담하는데 저는 보내지 않기로 저는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과도한 징징거림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항상 뭡니까? 불평불만, 힘들다, 어렵다, 징징거리고 그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그죠? 물론 이거 뭐 한두 번 할 수도 있죠. 이제 물론 뭐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어려움도 좀 달래주고 공감해주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어서 어떡하냐? 너무 힘들겠다 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한두 번 괜찮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면요. 또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야, 있잖아. 걔는 말이야. 맨날 징징거려. 나 걔 피곤해 죽겠어. 걔 때문에 말이죠. 우리 분위기 맨날 다운되잖아.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 걔 빼고 만나자.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말이죠.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에 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동호회 이제 밴드죠. 단톡방도 있습니다. 밴드가 있는데요. 밴드에 이제 어떤 친구가 글을 올렸습니다. 모처럼 애들 데리고 여행 갔다 왔다 했더니 우리 모임에 그 이제 대장 같은 이제 선배님이 계신데 그 선배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글을 올렸냐?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싶어서 봤더니 뭡니까? 그 친구가 올린 글이 한 20-30개 정도가 되는데요. 전부 뭡니까? 전부 불평불만, 징징거림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별일 다 겪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참 한심하네요.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부 뭡니까? 불평불만에 대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친구는 뭡니까? 이미 밴드 멤버들 사이에 맨날 징징거리는 친구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좋은 글을 올리니까 야, 웬일로 그런 글을 올렸냐? 혹시 여러분들도 그죠? 내가 모임에서 항상 내 힘들다, 불평불만, 징징거리는 것만 하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제가 상처 주는 걱정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상대방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 있죠. 어머, 언니, 눈 밑에 기미가 장난 아니다. 목주름 왜 그래? 심지어는 말이죠. 언니, 가슴이 이렇게 쳐졌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걱정해서 하는 얘기죠. 자기 관리 좀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약점을 건드린 거잖아요. 걱정이 아니라 더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또 만약에 말이죠. 화장실 갔다 오다가 형님! 뒤에서 보니까 뒷머리 완전 맨땅인데요. 그럼 이 머리숱 씌웠지? 나 이거 부분 가발 하나 사야 되나?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더 기분 나쁜 경우 있습니다. 저는요, 오토바이를 한 8년 반 정도 탔습니다. 작년에 이제 다
팔긴 했습니다만. 근데 제가 오토바이 탄다는 얘기를 모임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거 오토바이 위험한데 조심해서 타세요. 나이 들어서 타시는데 요 정도까지면 괜찮았습니다. 꼭 그런 분이 계시죠. 오토바이 이거 되게 위험한데. 작년에 우리 사촌 동생 오토바이 타다 죽었다던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걱정해 준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상대방 걱정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상처를 주는 말은 아닌지 이런 것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5번째는요. 이제 모임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귓속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언니 있잖아. 옆 사람에게 그죠? 귓속말하는 거. 여러분 앞에 있는 상대방은 생각보다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혹시 내 험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몸이 심지어는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대놓고 얘기합시다. 엄청 기분 나쁩니다. 요즘은 이제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 치는 중에도 말이죠. 가끔 귓속말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뭐 작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귓속말하는 경우죠. 상대 앞에 사람은 얼굴이 인상이 팍 찌그러지면서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꼭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복도에서라든지 뭐 화장실 가는 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셔야죠.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귓속말하는 거 생각보다 상당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6번째는요. 지나친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분 정치나 종교에 대한 얘기는 어떤 거죠? 어디 인간의 어떤 가치관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뭐 한두 시간 만의 대화만으로 뭐 이게 성향이 바뀌거나 하기는 힘든 그야말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된 인간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제 뭐 극우나 극좌 쪽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 계시죠.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브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점점 신념이 강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모임에 나온 사람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신데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말이야. 그쪽은 다 그쪽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만약에 동호회 활동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동호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죠. 골프 동호회라고 하면 골프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테니스만 얘기하셔야죠. 배드민턴, 탁구만 얘기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모임에서 정치, 종교 얘기하는 거 별로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별로 조용히. 언니 힘든 일 있어? 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나가볼까?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요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많은 단톡방이나 밴드에서도 어떻게 하죠? 정치, 종교, 금전 얘기는 금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뭐 어떤 사람은 답답하겠죠. 그죠? 내가 이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하지만 우리가 모임에서는 지나친 정치, 종교 얘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는요. 모임에서 우리 지나친 돈 자랑, 자식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또 돈 자랑, 자식 자랑 이게 또 하나의 낙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요. 물론 여러분 내가 뭐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비트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얘기하게 되면 언니 좋겠다. 형님 좋겠다. 또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부러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그 유행하는 FOMO라는 얘기 들어보죠. FOMO, FOMO 뭡니까? Fear of Missing Out.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해서 왕따 당하는 그 소외된 느낌 같은 거. 박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 하시더라도 뭡니까? 밥을 사면서 하셔야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우리 손자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그럼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밥을 살 거야. 그죠? 딱 얘기를 하고 선언하고 밥 사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돈 많다고 돈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 해놓고는 또 생전 밥을 안 사죠. 별로 환영받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이 있어서 밥 살 거야. 선언하고 밥 딱 사게 되면 그래. 5분 또 10분 동안 자랑해.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맨날 돈 자랑 자식 자랑 하니까 그 언니 얘기 정말 얘기 듣기 싫어. 나 모임에 안 나갈 거야. 그 언니 부르지 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식 자랑과 돈 자랑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8번째는요. 모임이나 회식 중에 지나치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십니다. 모임 와서도 뭡니까? 가급적 탁자 위에는 핸드폰 올려놓지 않는 게 좋죠. 근데 핸드폰 완전히 계속 핸드폰 들여다봅니다. 계속 중간에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렇죠. 물론 뭐 급한 일 오면 전화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계속 전화하고 핸드폰 만지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 이 친구는 이 모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더 중요한 일이 이 친구는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 전화를 받아야 될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해 잠깐만 전화하고 올게. 양해를 구하고 빨리 하고 그냥 들어오셔야죠. 근데 와서 계속 핸드폰 보면 어떻습니까? 야, 이 친구는 이 모임을 가볍게 얘기하는구나. 쟤 부르지 마. 저러는 왜 불러?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그래서 이 핸드폰을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요즘 뭘 많이 하나요? 스마트폰 스태킹 게임을 많이 하죠. 스태킹 뭡니까? 핸드폰 쌓기 게임을 합니다. 모임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 핸드폰 다 갖고 와. 해서 뭐 핸드폰 이렇게 딱 쌓아둡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핸드폰 만지는 사람이 그날 밥값 내기, 술값 내기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임이죠. 근데 이걸 또 했더니 뭡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칭 사회에서 말하는 갑과 을 위치를 봤을 때 갑이 좀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만약 회사 대표 사장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화 안 받아도 돼. 이따 해주면 돼. 근데 을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고객이 급한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을이 좀 불리하다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8가지를 소개드렸죠. 뭐 대표적으로 내가 너무 대화를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임 내내 항상 남의 험담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항상 힘들다, 어렵다, 너무 징징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모임에서 내가 지나치게 좀 정치나 종교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자식 자랑, 돈 자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스스로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8가지 소개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딱 보고 나니까 떠오르는 몇몇 사람이 있죠. 몇몇 사람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분과 이 영상을 공유하셔도 좋겠고요. 특히 내가 이 중에 혹시 또 몇 개가 해당되는지는 않은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고 모임에서도 서로를 잘 융화하고 어울리는 인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